이제 절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최대의 어떤 장애물이 등장하고 최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사실 햄릿 입장에서는 왕만 죽이면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기 레어티즈는 사실 오피리어의 오빠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를 죽였고 또 그래서 그 오빠의 원수, 그쵸? 이런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어티즈 입장에서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햄릿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데, 레어티즈도 마찬가지로 당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수는 자기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적대자가 돼버린 거죠. 이보다 더 최악의 위기는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햄릿 역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레어티즈와의 또 결투도 한번 넘어야 되는 어떤 산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 때는 긴장이 어떤 짧게 형성되면서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기도 하고 뭔가 다음 장이 시작되면서 어떤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햄릿이 살아 돌아왔다는 거는 왕 입장에서 엄청난 반전이고요. 그쵸? 관객 입장에서는 이 레어티즈가 폭동을 일으키고 뭔가 왕으로 추대되고 있고 그죠?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싶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햄릿에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햄릿을 응원하고 있었는데 오피리어가 실성한 것도, 그쵸?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또 오피리어의 오빠, 그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반전들이 일어나고, 오피리어가 또 죽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의 반전에 들어가고, 또 왕 입장에서는 이제 햄릿이 갑작스럽게 죽지 않고 돌아왔잖아요. 이보다 더한 반전이 어디 있겠어요. 저 마음 놓고 있었는데, 또 레어티즈가 또 폭동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이 레어티즈에게 햄릿에 대한 복수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독약을 칠하겠다는 어떤 계략까지 같이 공유하면서 한 팀이 되어버린 거죠.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은 여기 쓴 것처럼 뭐 8장이 될 수도 있고 햄릿처럼 뭐 5막이 될 수도 있고 막과 장은 극작가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제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플롯이란 이제 무엇이고 어떻게 극이 전개되는지 기본적인 어떤 방법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본 작품들을 한번 내가 왜 재미있다라고 느꼈는지 오늘 배운 어떤 플롯과 관련해서도 분석을 좀 해보면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모든 극은 마지막 결말에서 어떤 반전을 수반하기도 하고 혹은 반전이 없어도 모든 긴장이 이제 해결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가끔은 이야기의 전개가 이제 궁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뻔한 이야기인데도 뭔가에 빠져서 계속 보게 되는 경우인데요. 앞에 이야기했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작품은 내용은 뭔가 뻔한 거예요. 둘이 사랑하게 될 게 뻔하고, 그쵸? 남북에 있는 남녀가 만났기 때문에 헤어질 거고, 뭐 이제 이런 뭔가 뻔한 이야기지만, 그것도 뭔가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지만,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거나, 사실 저처럼 이제 현빈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반대로 또, 여성 주인공을 또 너무 좋아한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스토브리그처럼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제 기다렸던 어떤 작품들도 있듯이 작품의 성격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햄릿에 대해서 우리가 플롯을 배웠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래도 햄릿에서 1막, 2막, 3막, 4막, 5막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하면서 잘 만든 극으로 지금까지 유지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사례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배운 이제 극의 전개와 플롯과 관련해서 작품을 선정하신 후에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은지 이제 예시를 들어서 넣은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제가 한 것처럼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작품의 특징에 맞게 구성하시면 돼요. 이게 또 정해진 틀은 없기 때문에 참고할 자료들은 이제 굿센 카페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한 기획안들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음악극을 분석한 거라서 음악을 맨 위로 해서 구성해 본 거니까요. 이게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니까 뒷페이지는 강의 자료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햄릿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대답하고 계시죠? 네. 네, 너무 많죠? 우리 주제를, 네, 너무 우리 앞에서 햄릿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듯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있는 사랑, 복수, 야망, 운명, 탐욕, 질투, 정의, 믿음, 그쵸? 네, 여기 제가 썼듯이 주제를 묻지 말자라고 이제 한 이유는요. 네, 주제를 질문해 놓고 묻지 말자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주제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기획을 하고 기획 의도를 만들고 작성하면서 사실은 누군가를 설득하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작성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작품의 주제라는 것은 이제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개념. 그래서 주제는 결국 결과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관객들이 우리가 원하는 주제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개별 관객들이 다 다르게 느낄 수 있고 우리는 화두를 던져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이제 이해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느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은 작품의 풍성함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희곡이 사실은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 그리고 주제를 표현하는 것이 희곡의 목적도 아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있을 수 있지만 주제 자체가 어떤 희곡이 원하는 희곡의 목적 자체는 아니다라고 참고하고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우리가 봤던 뮤지컬 햄릿 이제 공연평인데요. 이 글을 쓴 저자는 작품을 통해서 햄릿보다는 거트루트 여왕의 사랑에 대한 심경을 이제 고백하는 장면, 특히 잔혹한 운명 속에 이제 자신의 사랑을 숨겨야 했던 여왕이면서 한 여인으로서 느끼는 이제 감정들이 굉장히 부각되었다라고 쓰고 있듯이요. 이 작품을 사실 기획하면서 두 남녀의 커플, 즉 왕과 왕비, 햄릿과 오피리아의 사랑을 담고자 했던 의도는 있었지만 관객들은 모두 주제와 어떤 메시지를 모두 다양하게 느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작품을 보고 느낀 관람 평이 달랐거든요. 저는 솔직히 거트루트 여왕이 정말로 숙부를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제 인물 분석을 하는 작업인데요. 사실 인물 분석은 어렵죠. 제 자신도 어떤 인간인지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나요? 네. 저 역시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뭐 사회생활 할 때,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고,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과 있느냐에 따라 어떨 경우에는 내가 다른 인간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어쨌든 극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역시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 같은 캐릭터일 경우에는
굉장히 또 상당히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 인물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어떤 구분을 지어주면서 동시에 그러면서도 어떤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성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수업에서 배우처럼 아주 디테일한 분석을 할 수는 없고요. 인물 분석이란 어떤 것인지 정도로만 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들의 어떤 성격과 특성은 사실은 말로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일치되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고, 희곡이라는 것에서는 사실 인물의 어떤 골격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배우를 섭외하고 결정이 되면 배우에 따라서도 그 인물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나중에 기획안을 작성할 때 인물 분석도 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우린 예산에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누구든 캐스팅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서 여러분이 만든 작품에 이제 캐스팅도 해보라고 하는데요. 이유도 쓰시고 그래서 인물이야말로 드라마에서 가장 주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이제 행동 분석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뭐 균형과 장애라던가 갈등이라는 어떤 개념을 이해하면서 인물 중심으로 한번 과제도 해보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분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인물 분석 햄릿을 한번 예시로 다시 들어본 건데요. 이제 균형 상태는 우리가 한번 했듯이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장애물과 새로운 욕구는 계속해서 변화된다라는 것도 이해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햄릿의 성격을 좀 분석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2막 2장에서 길데스텐과 로젠에게 어떤 우울한 대사를 하거든요. 요즘 난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햄릿의 성격을 이제 파악하는 건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어떤 대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진심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거짓일 수도 있는데요. 말로 하는 것과 어떤 행동, 그래서 진실한 행동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햄릿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이나 어떤 갈등을 만났을 때도 왕이 보낸 어떤 친구들도 다 옛날에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 그리고 폴로니어스가 사실 죽었을 때도 복수를 위해 계속 달려가야 하는지, 성격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쵸? 다르고요. 영국행에서도 사실 친구들을 죽이고 결국 자기가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레어티즈와의 대결 역시도 대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행동과 대사들을 통해서 햄릿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좀 정리를 해보면 내면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유형이다. 그래서 밖으로는 굉장히 그쵸? 유하지만 내면으로 어떤 강한 면이 있다. 그리고 또 용의주도하고 어떤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사랑에 적극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은 오피리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실제로 극에서는 오피리어하고 햄릿하고 사랑하는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은 그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할 말도 또 다 합니다. 햄릿은 절대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또 머리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이미 죽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고 이 왕이 보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고 그죠?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것도 다 눈치채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친구 관계들이 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정의, 대의 명분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성격을 정의해 봤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기본 정보나 장애물, 갈등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 인물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